안녕하세요. 흥인가 온라인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한글 부흥 운동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쇼츠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쇼츠는 3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뭘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글 부흥 운동,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한글 부흥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글은요 원래 이제 훈민정음이었습니다. 훈민정음. 자,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해서 훈민정음. 근데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나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그것을 설명해주는 어떤 제작 원리니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500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일본 학자들이 일부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와세대 대학의 그 원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도 1940년도였어요. 1940년도에 이제 발견돼가지고, 지금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은 간송박물관에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박물관에 또 있습니다. 한부가. 자, 여기에 보면요. 훈민정음이 어떻게 제작된 원리가 아주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 그전에는 훈민정음이 어떤 원리로 제작되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 정인지, 신숙주 같은 아주 위대한 그런 언어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현전 학사들이죠. 거기에 정인지 서문에 보면요. 우리 한글은요,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음을 다 적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세종대왕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음성 부호 체계로는 거의 완전한 음성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정인지 서문에 보면요, 솔개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소리, 물고기가 연못에서 뛰어노는 소리, 그 다음에 바람 소리, 그 다음에 개소리, 학소리, 닭소리, 이런 모든 자연의 소리를 다 담을 수 있는 글자가 바로 훈민정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그게 가능할 것입니까? 예,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활용을 못하고 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한글이요 사실은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반신불수. 현재로서는 이 반만 쓰는 반신불수가 됐고, 지금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음들을 거의 사장시켰기 때문에 안쓰고 아예 버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글이요 아주 위대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소리 글자가 그냥 반신불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건 뭐하고 똑같았냐면요, 여러분 피아노 치다 보면 어때요? 하얀 건반이 있고 까만 건반이 있잖아요. 까만 건반이 있는데 까만 건반을 만약에 다 제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얀 건반 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가지고 어때요? 좋은 음악을 만들기 어려운 것과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는 도 샵도 있어야 되고 레 샵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파 샵도 있어야 되고, 솔 샵, 그 다음에 라 샵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까만 건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모든 음을 다 제대로 내듯이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장된 글자들이 외국어를 표기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글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장된 글자를 보면요, 반치음, 예디음, 그 다음에 여린 히읗, 아래아, 그 다음에 이제 입술 가벼운 소리라고 해서 순경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읍, 피읍, 미음, 피읍, 이런 입술 소리, 순음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밑에 적어가지고 입술 가벼운 소리, 무가는 이건요 사실은 입술 가벼운 소리는 영어의 V 발음하고 그 입술 가벼운 피읍은요 F, 지금 중국어의 F 발음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는데 아주 필요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병서라고 해서 그 똑같은 음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쌍자음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이제 쌍자음, 순 우리말로는 쌍자음. 이거 딱 쌍자음도 순 우리말은 아니고 한글이지만, 자, 쌍자음이라는데 쌍기역, 쌍디귿, 쌍피읍, 쌍시옷, 쌍지읒, 이런 것은 우리가 어때요? 현재 사용하고 있죠.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된 정음화, 즉 된 소리를 적는데 우리가 쓰고 있죠. 근데 현재 이제 쌍리을, 쌍히읗은 우리가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영병사라고 해서 이건 각자 병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영병서는 우리가 이제 기역, 시옷, 니은, 히읗, 니은, 지읒, 리을, 기역, 리은, 미음, 리을, 비읍 그 외에도 뭐 3개짜리들이 쭉 있습니다. 그건 세종대왕께서요. 앞으로 모자라는 음가를 보충하도록 만든 게 바로 순경음입니다. 순경음은 너희가 앞으로 이제 음을 표시하는데 모자라는 음을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 해서 만든 게 순경음이고요.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제 외국어를 표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발음들입니다.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그 조선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때요? 외국 그 정보통신 기술도 하나도 발달되지 않았고 교통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물한 개구리였어요. 그 외국어를 표시하는 이 발음들이 정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사장시켜 버렸습니다. 쓰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요 모음 10개, 자음 14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4개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버리고 나니까 우리 한글이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소리글자가 완전 반신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반신부수. 예, 반쪽을 못 쓰게 됐어요. 왜? 반만 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사용하면요 한글은요 세계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그런 소리 글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표기하는데 국제 음성 기호를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한글은요 가장 위대한 소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되살려야 됩니다. 부활시켜야 됩니다. 부활. 자, 우리가 옛날에 다 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부활.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를 세계적인 만국 공통어인 영어를 보면요, 자 우리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소리 글자를 가진 우리 한글이 피읍하고 F하고 P 발음도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 다 그냥 P로 썼습니다. 패밀리, 패션을 패션, 패밀리를 패밀리 이런 식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근데 사실은요 웬만한 언어에서는 선생님이 보니까 F 발음이 없는 나라들이 일본이나 우리 한국 같은 나라 빼놓고 다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소리 글자가 F 발음하고 P 발음도 구별 못하고, 그 다음에 L 발음과 R 발음, 요 우리 리을로 표시하는데 R 발음과 르 발음은 영 달라요. 사실은 아주 다른 발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 못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오와 아의 중간 발음이 있습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도와 레 사이에도 도 샵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오와 아의 중간 발음에 해당하는 게 국제 음성 기호로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하고 왼쪽 터진 동그라미가 이게 오와 아의 정확히 중간 발음입니다. 이런 거 발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어와 아의 중간 발음이 또 있습니다. 이게 국제 음성 기호로는 이 삿갓 모양 발음 된 게 우리가 어와 아의 중간 발음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되살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영어 발음할 때 TH 우리가 국제 음성교로 이게 번데기 발음이 있죠. 번데기 발음도 우리가 그걸 못 써요. 못 쓰고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합용병소를 쓰면 충분히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 발음 중에서 THIS, THAT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이제 그런 거 이렇게 국제 음성교로 the 발음이죠. 시간음이라 하거든요. 혀와 이와 이 사이에 나는 음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합용병소를 사용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우리가요 외국어를 잘하려면 그 발음을 정확히 표기할 수 있어요. 발음을 제대로 낼 수 있을 때 외국어를 쉽게 우리가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 영어를 못하냐면요, 일본에는 음가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75개밖에 안 돼요.
우리 음은 거의 뭐 1300개 이상의 그런 음을 낼 수 있는데, 음가가, 일본은 그 음을 낼 수 있는 게 진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받침도 니은, 이응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 표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어도 여러분 중국어를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받침으로는 니은, 이응밖에 없어요. 예,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니응, 지읒, 치읓 이렇게 다 발음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받침으로. 그래서 자, 우리나라가 자 보세요. 자, F 자 순경음으로요. 순경음 이걸 쓰면요 F 발음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뭐 family, 뭐 fashion 이런 거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뭐 for 도레미 파가 아니고 도레미 파 이런 거 이 F로 하면 우리가 순경음을 쓰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요 그 순경음이 옛날에 중국의 요 발음 요게 이제 푸라고 해서 중국 발음으로 푸라고 발음합니다. 푸 F 발음인데 뭐 철도를 부설한다 뭘 이렇게 놓는 걸 부설한다는 거죠. 부자죠. 요게 대표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옛날에 중국어의 F 발음을 표시하는데 순경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걔네들은 펑이라고 그러거든요. 펑. F 발음으로 펑 그렇게 하는데 이걸 할 때 이런 순경음으로 쓰였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경음을 쓰면 되고요. 자, 우리가 V 발음 있죠. 그거 다 비읍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B하고 V 발음을 구별을 못해요, 우리나라. 근데 그것도 웬만한 외국어에는요, V 발음이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적을 수 없으니까 다 비읍으로 적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 정말 우리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소리 글자를 가졌다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아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편적인 음들을 적을 수 없다는 건 진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순경음을 쓰면 된다 해서 예를 들어 바이올린 할 때도 바이올린 아니고 바이올린 이렇게 근데 비타민 할 때 바이타민 할 때도 뭐 빅토리 이렇게 할 때도 요 순경음을 쓰면요 정확히 우리가 이 V 발음, 빅토리, 바이올린, 바이타민, 빅토리 이렇게 쓰면 됩니다. 바이올린 할 때도 이렇게 쓰면 돼요. 바이올린. 이거 바이올린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 그래서 F 하고요. 자, FP 발음은 이렇게 F 그다음에 V 발음 있죠. V 발음하고 B 발음하고 우리는 정확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V 발음을 그렇게 순경음을 쓰면 간단히 해결되는 건데 그동안 한 100여 년 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안 쓰고 있어요. 예, 이제는 써야 됩니다. 왜? 세계가 이제는 지구촌이 됐습니다. 지구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하고 다릅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되지 않고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시절에는 이런 게 없어도 뭐 큰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다시 우리 한글이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예. 기존에 있던 것도 못 쓰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L과 R 발음도요. L은 이제 우리말로 리을로 적으면 됩니다. R 발음은요. R 권설음이에요. 권설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요게 말권자 이렇게 만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 권설, 혀를 말아서 생기는 음이라 해서 권설음이라 해요. 권설음. 자, 이걸 우리가 학술적인 용어로 권설음이라는 R, 혀 끝이 이 편장에 다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L 발음하고는 영 다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리을 히읗을 쓰면 거의 비슷하게 거의 뭐 쓰면 됩니다. 리을 히읗으로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중국어에서도요. 중국어에서는 권설음이 많아요. 권설음. 영어로 레트로플렉스라고 그러더라고. 레트로플렉스. 권설음. 이건 뭐 학술 용어니까 여러분이 꼭 몰라도 됩니다. 이 권설음이 중국어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혀를 이렇게 굴려요. 정말 R 발음.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요, 그 발음을 표기할 때 한어 병음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봐봐요. 네. 그, SH 이렇게, 표현할 때도, 요거, 쓰가 아니고, 이렇게 권소름으로 납니다. 혀를 말아가지고. 이런 거 할 때 얘네들 항상 H를 써요. H를 쓰고, 예, 권소름은 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얘네들이. 예, 그래서, 얘네들이 JHI 이렇게 하면, 이거, 자, JH를 쓰면요, 이게 중이 아니고, 쫑 하면서 이렇게 혀를 약간 말아요. 그 다음에 뭘 찾는다 할 때, 자오가 아니고, 자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도요, 권소름을 표시할 때 이렇게 H 발음을, H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R이랑 권소름을 얘기할 때 리을 히읗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요, 우리가 빨간 거 red 할 때도요, red 할 때는 우리는 지금 우리말로 쓰면 red 이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지 마시고 red 빨갛다 이런 것도 red, 네, red 리을과 구별하기 위해서 rose 장미 같은 거 어때요? 요것도 이렇게 쓰면 됩니다. rose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L과 R 발음을 리을 히읗으로 쓰면 이것도 문제가 간단히 해결됩니다. 간단히. 자, 해결되고. 자, 그래서 저는요, 지금 선생님의 강의를, 한글 부흥운동 강의를 우리 한국 사람이면 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글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글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찬양받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요, 이 아레아가 없어졌는데요. 이 아레아는요, 정확한 음가는요, O와 I의 중간 발음이에요. O와 I의 중간 발음. 근데 이 O와 I의 중간 발음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영어에서는 엄청 쓰인다. O와 I의 중간 발음을 국제 음성 기호로는 그 왼쪽 터진 거 있죠. 그게 O와 I 중간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 파와 솔 사이에도 분명히 음이 있죠. 왜? 파 샵이 필요합니다. 예. 오와 아이의 사이에도 분명히 오와 아이의 중간 발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요, 영어로 draw 하면 뭐냐? draw 하면요, 그리다 그런 뜻이죠. 요거 할 때 발음 기호가 이겁니다. draw. AW가 이거 할 때 draw도 아니고 draw도 아니고 draw 그래. draw. 예. 그다음에 원어민들이 law 하면요, 이거 법률이라는 뜻입니다. 법을 law라는데 이런 것도 얘네들이 이렇게 써요. law 이렇게 씁니다. law. 예. 이것도요, law도 아니고 라도 아니고 law 할 때, 그러니까 이걸 쓸 때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law. 예, law. 이렇게 쓰면 이게 정확한 발음입니다. 아예 중간 발음. 예. 예를 들면 teach의 과거는 taught,죠. 이것도 taught,도 아니고 tatt도 아니고 taught. 네, taught. 이거 어떻게 발음해? taught. 이렇게 하면 taught. 이렇게 쓰면 아주 정확한 발음입니다. 이 발음은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영어 발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발음이다. 이것도 bring, brought 가져오다. 이것도 brought도 아니고 brought도 아니고 brought.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brought. 이렇게 적으면요, 아주 정확한 발음, 없어서는 안 될 발음이 바로 이 아레아입니다. 아레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국제 음성 기호를 안 써도 우리 한글로도 영어를 100%는 할 수 없지만 거의 98%는 우리가 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우리가 영어의 발음의 70% 빼기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진짜 70% 빼기. 왜? F와 V 발음도 구별 못하고 B와 V 발음도 구별 못하는 상태에서는요, 결코 우리 한글이 세계 최고의 소리 글자라고 하기에는 정말 부족함이 많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다 살려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고요. 자, 예를 들면 TH 발음 영어. 요거 우리 국제음성 기호는 다 보셨을 거예요. 번데기 발음이죠. 번데기 발음. 요게 스와 뜨의 중간 발음, 그러니까 혀 끝이 두 이 사이에 나오는 발음기는 치간음이라 그래요. 치간음.
이 발음도요. 영어 우리 그 합영병소리 써가지고 스트를 쓰면 된다. 쓰든가 thank유도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 이제 thank you 이런 말이에요. 자, thank you. 이 th 발음은요. 요거 thank유도 아니고 thank유도 아니고 뭐예요? thank유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thank you 이렇게 쓰면 네, 요걸 th 발음, 번데기 발음으로 우리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th 발음이라도 this, that 같은 게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국제음성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이렇게. 예. the 발, the 이것도 치간음이에요. the 이 사이에 혀끝을 넣어가 the 이것도 어떻게 표현해요? 쓰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the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this도 this, that도 that 이렇게 표시하면요 아주 정확한 그런 그 외국어 영어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th 발음도 해결된 겁니다. th 발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요 sun 태양, 그 다음에 이제 summer, 뭐 under 이렇게 U 발음 있죠. U 발음이 그 우리가 국제 음성 기호를 보면 이 삭각 발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삭각 발음의 정확한 발음은요 어와 아의 중간 발음이에요. 그래서 sun도 아니고 sun도 아니고 sun. 그 다음에 자 summer도 아니고 summer도 아니고 summer. 어와 아의 중간 발음입니다. 예, 실제 중간 발음이에요. 이것도 언더도 아니고 안더도 아니고 und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발음을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요건 이제 우리가 조금 확장을 시켜야 돼요. 확장을 시켜서 만약에 이런 각자병소, 합영병소, 순경은 다 총동원해도 그걸 찾기 어려울 때는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창의적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보세요 한번. 야, 예를 들면 sun 같은 것도 봐봐요. sun도 이렇게 할 때 어 발음도 아니고 아 발음도 아니니까 요게 어와 아의 중간 발음이니까 이렇게 삭가처럼 이렇게 쓰면 어와 아. 그러니까 sun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 다음에 summer도 봐봐요. summer도 아니고 summer도 아니고 이렇게 쓰면 되죠. summer 마치 이거 뭐하고 같아요? 삭가 발음하고 비슷하죠. 예. 모양 summer 이렇게 우리가 좀 창의적으로 만들면 우리가 이 발음도 정확히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란 세종대왕님께서는 자, 우리 한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자연의 소리까지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소리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완전히 반신불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그건 세종대왕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창의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어와 아의 중간 발음을 우리가 찾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예, summer 이렇게 우리가 만들면 되고요. 자, 우리가요 요 꼭지 달린 이응, 예디응이라고 하죠. 예디응. 예, 이거 지금 우리는요 이 응을 그 종송 그 종송이라고 해서 말의 끝에 받침으로만 쓰이는데 이게 초송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글자예요. 예, 이거 초송으로 쓰면 자 봐봐요. 우리가 어린애기 울 때 이게 그런 뜻이 응 소리거든요. 봐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게 어린애기 울음소리를 한 음절로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빼기 이렇게 빼기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 요거 쓰면 초성으로 이렇게 이것도 만약 이렇게 꼭지 달린 이응해서 초성으로 써서 이것도 어가 아니고 그런 발음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 꼭지 달린 이응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베트남이나 라오스 같은 데 가잖아요. 태국 같은 데 가면 초성에 콧소리는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 베트남 같은 데 가보면요. 응우엔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그 응우엔 성을 가진 사람이 그 베트남에서 40% 이상이 된다는다. 가장 많아요. 응우엔. 근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요. 우리는 응우엔 이렇게 쓰는데
이거 우리가 한 음절로 쓸 수 있어요. 이거 요 꼭지 달린 이응을 쓰면요, 봐보세요. 응웬. 자, 이렇게 되잖아요. 요 발음을 그대로 해서 응웬 이렇게 쓰면 그냥 이게 응웬 이렇게 그 베트남에서 많이 나오는 이게 코소리, 초성에서 나오는 이 코소리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여린 히읗 있죠. 여린 히읗은 정말 그 독일어와 스페인어를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발음입니다. 이건 정말 없어서는 안 돼. 정말 발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 스페인어와 그 다음에 그 독일어를 공부해 본 사람은, 그 다음에 프랑스어를 공부해 본 사람은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프랑스어, 그 다음에 독일어 그런 걸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발음을 흉내를 못해요. 흉내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그럴 때도 이 여린 히읗하고요. 여린 히읗. 이거 여린 히읗이라 그래요. 여린 히읗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히읗을 두 개 쓴 거 있죠. 예, 요거 이제 쌍히읗이라고 그러는데 쌍히읗, 즉 이것도 각자 병소인데 요거 쌍히읗. 자, 이걸 사용하면요. 히읗. 오케이. 쌍히읗을 사용하면 이거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자, 우리가 독일말로요. 이히 리베디히 그럽니다. 이히 리베디히. 이게 뭐냐면요. 이 CH 발음이 히 발음이에요. 이도 아니고 히도 아니고 그 중간만 이 리베티,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리베티. 근데 이 발음이죠. 이 발음을 할 때요. 이 여린 히읗을 적으면 정확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린 히읗은요. 이응과 히읗의 중간 발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요 쌍히읗은요. 히읗과 키읗의 중간 발음이에요. 히읗과 키읗의 중간 발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독일어를 공부해 본 사람은 압니다. 책을 할 때 책을 그러면 부흐가 아니고 그 히읗과 키읔의 중간 발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을 때 이렇게 적으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뭐 향하여 간다 할 때 할 때도 할 때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CH 발음을 정확히 쌍히읗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어에서요, nicht 하면 영어의 not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니다, nicht 할 때도 이걸 쓰면 정확하게 nicht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린 히읗도 외국어를 표기하는 데는 정말 없어서는 안 돼. 그런 발음이고요. 쌍히읗 받침도 그 음가를 내는데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발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프랑스어를 공부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 파리 할 때도요. 파리가 아니에요. R 발음이 아니라 빠히 그래요. 빠히. 이것도 여린 히읗을 쓰면 됩니다. 빠히 이렇게. 자, 그래서 뭐 프랑스 같은 거 할 때도 우리는 프랑스 그러는데 걔네들은 프랑스 이렇게 여린 히읗 발음합니다. R 발음을요. 우리가 그 외국어를 표기하는 데 있어서 이 여린 히읗과 쌍히읗 발음은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발음이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 반치음은요. 영어에 사실은 Z음과 가장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zebra, zero 할 때도 zebra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가 저런 거 하면 그 반치음에서 zebra 이렇게 zebra 이렇게 zebra 또는 zebra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zero. 자, 그래서 이 Z 발음 표기하는 데는 또 반치음을 사용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글을 만들 때 모든 자연의 소리까지 다 그냥 적을 수 있는 그냥 위대한 소리 글자를 세종대왕께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인지 정인지 학자가 한글은요 모든 자연의 소리, 바람 소리, 그 다음에 그 물고기가 물에서 뛰어다니는 물고기가 헤엄치는 소리, 그런 것까지도 다, 또 쏠개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소리까지 다 적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소리 글자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어떤 음성 무어 체계를 가진 그런 언어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요 이 합영병소는요 외국어, 예를 들면 봐봐요. 영어로 여러분 스트라이크 할 때요, 이게 영어로는요 한 음절이에요. 스트라이크 한 음절이에요. 근데 하는데 우리는 스트라이크 5개로 써요.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합영병소를 쓰면 라는 이렇게 리을 스트라이크 이렇게 스트라이크 두 음절로 줄이 있어요. 스트라이크 예를 들면 스카이 같은 것도요 이렇게 스카이 이렇게 스 하고 키역을 쓰고 스카이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걸 아주 스카이 안 하고 스카이 S 발음만 이렇게 살짝 나게 해서 스카이 이런 식으로, 뭐 스톱 같은 것도요 스톱, 이것도 한 음절이에요. 스톱 이것도 이렇게 스톱, 이것도 OI 중간만이면 스톱도 아니고 스탑도 아니고 스톱 할 때 이렇게, 그러면 이게 스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뭘 이렇게 돌리는 거 스핀이라고 그러죠. 스핀 같은 것도 스핀 이렇게 한 음절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스마일 같은 것도요. I'm sorry. 자, 스마일 이것도 한 음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일 이렇게 우리가 합영병소를 쓰면 외국어 표기를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자병소, 합영병소, 그 다음에 사장된 단치음, 예디음, 여린이읒, 아래야, 그 다음에 순경음, 입술 가벼운 소리, 비읍, 피읍, 미음, 피읍을 이렇게 동그라미 밑에 해가지고 입술 가벼운 소리로 만든 걸 우리가 활용한다면요,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어를 아마 습득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잘 습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발음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웬만한 음가는 다 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는 우리가 F 발음하고 그 다음에 B 발음도 구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글이 완전히 피아노 건반으로 빠지면 까만 것만 다 빠진 그런 피아노가 된 격이었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글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소리 글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것들을 외국 언어학자들이 알면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와, 정말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소리 글자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할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날개 잃은 독수리처럼, 한쪽 날개 잃은 독수리처럼 결코 저 높은 하늘을 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술의 바퀴 하나가 바람이 완전히 빠진 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한글 부흥운동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세상에 수많은 지성인들, 또 언어에 관심 있는 분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하셔가지고 이런 것들 다 부활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는요 거의 98%를 우리가 거의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고, 또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까지 웬만한 소리는 다 우리말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사장된 글자가 너무도 주옥같이 귀중한 소리를 지닌 글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이제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요 193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이미 그때는요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고 가장 못 살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왜? 일제 식민지였잖아요.
그때의 한글 맞춤법 통일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고집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진취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소리 글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화를 계속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한글 부흥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글은요, 세계에서 누가 뭐래도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소리 글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부활된다면 우리 한글은요, 국제 음성 기호를 비지 않더라도, 그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한글로도 세계 모든 언어를 다 적을 수 있게끔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글은 세계 최고의 언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글, 세종대왕께서 만든 한글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부활시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한 내용이 여러분께 쫑결도 이익이겠다면 구독, 좋아요 팍팍팍 눌러주세요.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